안녕하십니까. 다원교육 오재성 소장입니다. 강남 인강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이제 수능 끝났고요. 이제 성적표 받았고, 사실은 현장에서 보면은 가채점 성적표하고 실제점이 올해 유독 또 그쵸. 좀 쉬운 수능의 또 한계라고 할까요? 일단은 작년하고는 확연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래도 대략적인 정보나 또 체크도 하셨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방송을 통해서 주요 대학들 체크 포인트,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 주 등등이 12월 27일 전까지가 이제 수시 추합 발표 기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다리는 학생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정시를 그래도 같이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방송을 통해서 한번 주요 대학들이나 또 지원하는 팁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제일 또 핵심인 게 접수죠. 예, 정시 접수라고 합니다. 31일부터 1월 3일까지 접수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1월 2일 날, 그 다음에 3일이 이렇게 마감 날이 이제 각각 다르고요. 시간도 좀 다르거든요. 5시, 6시. 그래서 매년 또 이렇게 진행해 보면 수시 때는 아무래도 6회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게 놓치거나 이런 일이 좀 덜해요. 근데 정시는 끝까지 경쟁률을 보거나 이렇게 고민하시다가 놓치는 경우가 일부 계세요. 그래서 뭐 놓쳤는데 소장님 어떡합니까? 이렇게 해도 이렇게 급박스럽게 연락이 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도 그래도 유념하셔서, 예, 특히 뭐 연고대, 이대, 건대 등이 그래도 마감날 자체가 주요 대학 중에서 제일 좀 빠른 편이고요. 그리고 1월 3일 6시 정도까지가 기타 서울권이나 인서울권에 있는 중하위권 대학들이 다 마감이 되는데요. 그래도 꼭 유념하셔서 5시, 6시 이 데드라인은 꼭 마감 날을 좀 미리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 그것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제 6일 날 성적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적표를 이제 배부하기 전에 전날 5일 날 이제 실채점에 대한 결과 분석을 했는데, 그럼 해당된 보신 부분 자체가 역시 가장 큰 것이 1등급에 있는 표준 점수, 뭐 탐구 변환 점수, 뭐 여하튼 등등이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만점자의 이제 점수가, 그죠? 표준 점수라고 하죠. 표준 점수가 영어 절대평가를 제외하고 국어, 그 다음에 수학 200점 만점이고요. 탐구는 이제 50점 원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지 않습니까? 점수를 보시다시피, 그럼 2, 4, 2, 5를 이렇게 비교했는데요. 그러면 그냥 당연히 다 이제 숙지하시고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표점이, 표준 점수가 저렇게 10점씩 낮고, 확통도 2점 낮고, 미적도 뭐 8점 낮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고득점 학생들이, 예, 상위 누적 분포가 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점수에 대한 로직 자체에서의 업다운이 있겠지만, 그래도 상위권 등등만 거했을 때 거의 2,000명 남짓 이상이 작년 대비 몰려 있다. 예, 상위권이 있다. 분포가 돼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과목별로 눈에 띄는 점은 거의 작년 뭐 140대, 뭐 엄매가 150대까지 갔는데 지금 거의 130대니까요. 그러면 뭐 이제 이거죠. 입시의 결과인 100분위는 올라갈 것이고요. 표점은 내려가겠죠. 당연하죠. 표준 점수가 이렇게 만점 받아도 거의 8점 이상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후반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올해 이제 탐구가 뭐 가장 큰 뭐 언론에서도 그냥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탐구 변수다, 탐구 변수다. 뭐 저도 이제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예, 뭐 육안으로 봤을 때도 그냥 탐구가 사회 탐구 자체만 해도 9과목 중에 작년에 1등급이 50점인데, 예, 1등급이 50점 과목이 4과목이나 있었어요. 9과목 중에 사회 탐구가. 근데 올해는 1등급이 50점이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올해 사회 탐구도 난도가 있었다. 예, 그렇다가 해당 보시면 표점 보십시오. 거의 생윤, 윤사, 한지, 세지 이런 과목들이 표준 점수가 올랐지 않습니까? 경제나 정법이라는 걸 제외하고요. 올랐다는 건 뭡니까? 당연히 저희가 알고 있다시피 난도가, 예, 오르니까 표준 점수가 올라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올해 문과생들이 사회탐구에 탐구 경쟁력이 있는 학생이라면, 예, 정시를 환산 점수를 했을 때도 연대 같은 경우도 이제 사탐에다 가중치를 주거나, 그다음에 이과생들은 과탐에 가중치를 주는데, 이런 등등의 유불리가 있을 것이다. 과탐도요, 뭐 참 씁쓸하죠. 올해 화학이 전 탐구, 사회 탐구, 과학 탐구 전 과목 중에서 1등급이 50점인 과목은 화원만 있습니다. 그만큼
쉬웠죠. 예, 그냥 만점이, 지금 표점이 65점이잖아요. 만점이. 이렇다는 얘기는 작년에 69점인데 4점이 났다는 얘기는 화원 학생들은 억울하다. 예, 슬프다. 이렇게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물리였고요. 그 다음에 생원, 지원 등은 여전히 표점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화투, 이 탐구 투 과목도 작년 대비는 예, 그래도 좀 극강급은 아니고요. 약간 감소는 됐다. 그렇게 일단 탐구와 국수의 표준 점수 만점 비율로 참고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뭐 만점은 뭐 그냥, 예, 그냥 최근 뭐 그냥 14년 수능 이후부터 봤을 때 초반에 뭐 30명씩 있었네요. 그러나 이제 2일 때부터 거의 10명 남짓 되고 1명 되고 3명 되는 최근 3년 사이에 만점자가 거의 3명, 1명 꼴인데 올해 11명 조사된 집계 자료입니다. 이건 뭐 평가원이 공개 자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업체들이 조사를 하는 업체들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문과 1명, 이과 10명으로 조사에 돼 있고요. 그리고 이과생들 중에 10명 중에 과탐2를 선택한 학생 한 과목 정도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공개된 자료는 제가 비공개이기 때문에 여기다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분석한 자료에 봤을 때는 예, 과탐2를 선택한 학생이 5명이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등급 컷이죠. 예, 아까는 만점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역시나 이제 도표상으로 봤을 때 화법, 엄매, 확통, 뭐 미적 빼고 다 90이네요. 1등급이. 이것도 말이죠. 이게 추정입니다. 이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원점수 등급컷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 표준 점수의 등급컷만 공개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조사된 바에 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는 하셔야 돼요. 예, 그럼에도 객관적인 부분 자체에서 이 추론 부분은 어느 정도 맞기 때문에 그렇다면 역시 올해의 등급 자체 2등급도 작년에 거의 80점대인 뭐 화장만 봐도 81점이 2등급인데 말이죠. 예, 거의 88점, 86점, 엄매까지요. 거의 점수가 다 상승됐다. 사회탐구, 과학탐구요. 아, 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온도 차이가 있다지 않습니까? 생윤, 윤사, 한지, 세지. 예, 제가 표시한 대로 했을 때 역시 등급 컷도 낮았고 1등급도 41점은 제가 참 최근에 제가 23년째 하지만 예, 1등급이 40점대 사탐이 참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도 일단 원점수의 1등급 추론 자체도 역시 낮다. 그러니까 아까 표준 점수가 앞선에도 보여드렸다시피 또 오차가 나지 않습니까? 자, 물리하고 화학 보십시오. 제가 아까 거론한 화원 보십시오. 50점 1등급이요. 2등급까지 47점이고. 그러니까 이 올해 이제 화원 선택한 이과생들은 물론 이제 변환 점수를 하거나 환산 점수를 하지만 뭐 100분위를 이렇게 지원하거나 이런 등등은 좀 리스크에 대한 부분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환 점수에서도 분명히 화원 학생들, 물리원, 화원 선택한 학생들은 이거는 조합이 참 아쉽다. 예, 반드시 대학별 조합을 따져보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일단 좀 자명한 체크죠. 영어 4.7%의 작년 1등급인데 6%니까 그래도 역시 영어도 그렇죠. 객관적인 정시에서도 연대, 경희대 이런 학교들이 영어 리스크가 좀 있단 말입니다. 환산 점수에서. 그렇기 때문에 연대 같은 경우도 2등급이 5점이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분위기보다는 좀 그래도 영어도 온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은근 실수한 2, 3등급 학생들도 왕왕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정시로 환산했을 때 영어도 참고하셔라. 그렇게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누적 분포표입니다.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나오는 자료들만 제가 여기 이제 강남인강 영상에 제가 이제 다 넣어드렸는데요. 그러면 요거 이제 왼쪽이 작년 수능, 오른쪽이 이제 이번 수능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해서 공개된 12월 5일 날 공개된 자료입니다. 그러면 역시 아까 뭐 표점을 떠나서 말이죠. 예, 상단에 작년 64점이 국어 만점, 64명이요. 64명. 그리고 1,055명이 올해 예, 만점이고 엄매 화장 만점은 저거는 이제 추론해서 넣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는 좀 맞을 겁니다. 제가 분석 자료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화작한 만점은 4,000명 정도의 누적인데 엄매의 만점 학생, 언어와 매체죠. 1,000에서 1,000명, 1,055명이고요. 수학이요. 작년 612명이 148점 만점인데요. 올해 140점에 1,522명. 거의 뭐 한 2배죠, 그죠? 예, 2배죠. 상승했다. 그럼 뭐 이제 이거는
뭐 자명합니다. 뭐 만점이 늘었든 뭐 의대가 증원됐는데 판도가 변화가 되느냐 뭐 이렇겠습니다만 그래도 객관적으로는 예 지금 이 도표를 만약에 시간상 이렇게 보시면 비교해봐서 보실 때 말이죠. 1등급 자체 로직이 올해는 133까지고 작년에 131까지인데요. 작년에는 17,000명 정도까지가 1등급인데 지금은 18,000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도 객관적으로 표점이 높나 낮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시는 결국 머리수 싸움 아니겠어요? 상위권 학생들의 문과, 이과가 물론 여기 다 몰려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의학 계열부터 그다음에 서영고부터 쓴다고 가정했을 때는 일단 인원 대비가 분포가 이렇게 몰려 있다는 건 올해 정시는 치열하다. 정시의 상위권은 치열하다. 뭐 매년 레파토리인데 눈치, 학과의 조정, 고민 이런 것들은 올해는 더 심할 것이다. 예, 그래서 이게 뭐 재작년 약간 수능 분위기라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다소 이렇게 좀 난도가 좀 무난할 때 말이죠. 이거 뭐 이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 그만큼 더 기대치 무난하게 나왔다지만 내가 그만큼 또 실수가 있다면 예, 아쉽지만 또 더 올려쓰기도 뭐하고 낮춰쓰기도 뭐하는 학생들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올해는 그만큼의 더 치열한 눈치가 더 보일 것이다. 그렇게도 이따 제가 원서 쓰는 팁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서두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사탐도요, 과탐도 이렇게 한번 그냥 무조건 분포표를 다 그냥 일일이 다 쳐가지고 정리를 해봤어요. 2호로만 올해 거 넣었는데 예, 그럼에도 역시 사회문화 자체가 역시 응시인원도 많았었고요. 16만 명 정도 됐죠. 올해 사탐런 이과생들이 좀 넘어갔습니다만 그래도 역시 45점까지 1등급 그 다음에 윤사, 생윤, 한지, 세지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넣었고요. 그 다음에는 정법과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순으로 갔는데요. 앞과는 좀 차이가 나죠. 앞에는 노란색 표시에 봤을 때 1등급의 분포표가 좀 벌어져 있죠. 그만큼 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어져 있죠. 근데 지금 정법, 동아시아, 경제, 세계사 특징이 뭡니까? 1등급이 좁죠. 해당된 4개의 사탐 선택한 사실은 이 과목들은 문과생들도 기피하거든요. 예, 정법이 그래도 좀 있는 편이지만요. 경제는 여전히 6천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만큼 이제 국한돼 있는데요. 그럼에도 혹시 이 해당된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은 다소 또 변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일단 체크할 수 있겠죠. 그만큼 이게 벌어졌다는 얘기는 그렇죠. 표점이나 득이 있겠고 실수를 해도 만회할 수는 있지만 이 해당된 4개 사탐 과목은 실수하면 좀 아쉽다. 예, 리스크가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과탐이요? 지원, 물원, 화원, 생원인데요. 뭐 압도적으로 보시다시피 물원, 화원이 5만 대, 4만 대 그리고 지원이 14만 대, 생원이 12만 대니까 뭐 지금도 이제 뭐 예비 고3 후배님들도 영상을 볼 수 있겠습니다만 내년에는 이제 사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막 이렇게 뭐랄까요? 해볼 만해. 이렇게는 좀 조심스러울 친구들이 보이고요. 학생들이. 그 다음에 여전히 과탐 원에서는 생원 지원의 인기는 좀 더 유지될 것이다. 예, 그리고 참 이게 후유증이 있어요. 하원이나 이런 특정 과목이 무난하게 나오면 그 다음 기수 학생들은 부담 갑니다. 당연히 그 난도가 똑같이 가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예, 이 학생들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뭐 또 이러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화원이 또 계산도 많고요. 그래서 여전히 지원이나 그쵸 생원은 이게 좀 어느 정도 좀 레인지 등 벌어져 있습니다만 역시 물리나 그다음에 화원은 1등급 자체가 거의 뭐 화원은 그냥 1, 2 딱 1등급 50점이니까 국한돼 있고요. 과탐2도 보시다시피 역시 좀 등급간에 대한 건 생투, 화투도 뭐 나름대로 좀 벌어져 있고요. 물투, 지투 나왔어서 결국 인원 대비인데요. 그럼에도 역시 올해 서울대가 이제 과탐2에 대한 표준 점수를 그대로 어느 정도 반영하는 가운데서 올해도 이제 과탐2, 투투의 고득점 학생들은 여전히 서울대식에 대한 유리함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좀 참고용으로 메모해 놓으시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주요 이제 업체들이 좀 많이 뭐 또 발표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대표적인 부분 자체에서 한 2군데만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뭐 자체 저희 다운도 데이터가 좀 있는데요. 그럼에도 좀 더 좀 공론화된 자료를 제가 넣었어요. 그래서 일단 A 업체, B 업체의 예상선입니다. 예상선, 표준 점수입니다.
그러면 10위권에서는 이따 제가 이제 올해 상담한 사례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만 점수만 넣었거든요. 참고사항으로. 뭐 스카이 서영고라고 약자죠. 그랬을 때 한 390대 정도가 문과, 이과는 387대. 의학들 빠지니까요. 그리고 주요선이 하단으로 내려가시면 서울대부터 경희대까지 봤을 때 한 390에서 370대까지는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문과와 이과를 어느 정도 좀 선을 보고 있고요. A 업체는 한 60대까지 봤네요. 그래서 요 부분 차이도 체크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좀 실전편인데요. 일단 이제 등급권 나왔고 표점 나왔고 현실이 이렇고 우리 아이 성적표가 이렇고 내 성적표가 이렇고 인지만 그럼에도 이제는 유불리를 따지셔봐야죠. 정시의 싸움은 수시는 이제 교과선, 학생부, 논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정성평가와 뭐 정량평가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정시는 정말 객관적인 정량평가 아니겠습니까? 수능에 의한 퍼센트. 뭐 고려대 교과나 의대의 면접이 있는 등등은 다소 변수가 있지만 그래도 기승전 수능 정량평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결국엔 환산 점수, 유불리죠. 체크 포인트예요. 그러면 과목별에 대한 이 반영 비율 체크죠.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역시 해당된 이 대학들, 뭐 서울대부터 숙명여대까지 한 15위권 대표 학교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럼 역시나 화면상 보실 때 수학에 대한 문과든 이과든 수학에 대한 가중치가 반영 비율이 뭐 40%, 서울대만큼은 뭐 불변이죠. 문이과를 수학의 40%를 그냥 정했죠. 설정이죠. 그러면 이거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교차를 하던 문과로 쓰던 간에 서울대 같은 경우는 수학사입니다. 그리고 뭐 고려대 학부나 통합학부, 올해는 뭐 자유전공 무학과가 신설 아닙니까? 설명 따로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성균관대 보십시오. 참 화려합니다. 올해 AB형, AB형. 문과의 AB, 이과의 AB. 굳이 차이는요. 문과도 수학 잘하는 친구. 그 다음에 자연에서도 국어 리스크가 있거나 없거나. 그 다음에 탐구로 또 약간 업다운이 된 거죠. 그럼 제가 볼 때는 이런 학교들은 또 성균관대는 이제 다군에다 또 한 과목만 반영하지 않습니까? 참 성균관대는 올해 선견지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수능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 그런지 모르겠는데 올해도 현장에서 보면 이 탐구 한 과목이 너무 아쉬운 친구들이 많아요. 3, 2, 뭐 1, 3 이렇게 한 과목이 학생들 편으로 메롱인 거죠. 망했다 이런 친구도 있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과목 들어가는 학교들도 탐구 말이죠. 그리고 서강대 같은 경우는 늘 아시겠지만 이 탐구 반영 비율이 20%로 제일 낮지 않습니까? 이런 학교들은 올해 몰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탐구가 물론 표점에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반대로는 실수하면 이게 더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탐구 따라 온도 차이가 되고 유불리되는 대학들이 오히려 몰릴 수 있다 등등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 보시면 되겠고 건국대 보세요. 참 뭐 명칭이 참 그런데 언어 중심, 수리 중심 이런 거죠. 그래서 그만큼요. 뭐 가중치입니다. 반영 비율이고요. 그만큼 수학을 더 줬냐, 국어를 더 줬냐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자유전공엔 구분리 따라 다지고요. 참 그래서 이런 대학들은 또 약간 변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동대도 자연계 2, 3 이렇게 막 다 나눠놨잖아요. 이거는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업체들이나 그다음에 뭐 EBS나 공교육에서 제공하는 것만 또 그냥 맹신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본인이 찾으셔야 돼요. 부모님이 찾으시고 학생이 찾아서 체크를 하자. 그것도 좀 반영 비율에 대한 조언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따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국어 반영 비율 높은 사례, 그다음에 수학 비율이 좀 있는 대로 한 11위권만 정리했거든요. 이것도 일단 뭐 나름대로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탐구 한 과목입니다. 자, 눈에 반짝 들어오죠. 뭐 아무래도 주요 대학들은 다 2과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대 39개의 의대 중에서 탐구 한 과목 들어가는 데는 조선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선대 의대 그냥 딱 끝. 그리고 일반대 중에서는요. 이렇게 뭐 지방까지 봤을 때 말이죠. 그랬을 때는 역시 서울권에는 뭐 성대나 무슨 경희대 예체능 이거밖에 안 보이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2과목이다. 그래서 그거 반영 비율로 어떻게 좀 내가 약간 만회하든지
아니면 한 과목으로 만회하든지 이런 식의 좀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이다. 자, 이제 활용 정점이죠. 이게 탐구에 대한 이제 변환 점수라고 그러는데요. 예, 이것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다 좋아요. 이제 성적표, 그 다음에 유불리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상담들이 막 시작이 되면 그러면 이 탐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올해 화두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대학들이 이 탐구 변환 점수를 지금 뭐 연대나 이런 데 공개된 데가 있는데요. 그럼 다 공개를 늦어요, 이게. 은근히 늦습니다. 예, 올해 작년 제 기억에도 이 학교들이 수시가 다 발표 나고 공개한 학교도 있고요. 참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좀 늦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환 점수에 대한 거는 차후에 가산점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변환 점수를 이렇게 대학별로 줘요, 환산을. 그럼 보시면 연대 같은 경우 전년대에 비해서 100분이 100인데 몇 점이다. 이렇게 다 옆에 점수 환산 점수를 줬지 않습니까? 4탐, 과탐 각각 9분에서 나눠주고요. 그리고 연대는 각각 4탐 3%, 과탐 3%씩 이렇게 총 6%씩 가산점이 다 구분되기 때문에 이 환산 점수에 대한 가산점도 유념하셔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이과생이 과탐으로 문과를 갔을 때 사탐에 대한 보정 점수가 까이고 가기 때문에 그만큼 교차를 막는다는 표현이 좀 뭐하겠지만 그래도 문과를 어느 정도 어드밴티지. 이 문과생이 이과로 간다. 아무래도 사실 이과생이 문과로 가지 문과생이 이과로 가는 교차는 좀 덜하거든요. 그럼에도 이과로 가도 마찬가지 연대 같은 경우는 이 각각 3%씩 주기 때문에 이 가산점에 대한 환산 좀 뭐랄까 되게 관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냥 뭐 이제 환산하니까 되겠지 이렇게 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원 대비에 대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원하는 학생들 따라의 가산점이잖아요. 물론 환산은 이제 나는 환산 프로그램에서는 다 환산이 되지만 그래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변환 점수에 대한 탐구 변환 점수 체크해라. 자, 그리고 이제 아까 같이 이 지원에 대한 풀이에요. 자, 정리해보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의 과목 나왔어요? 우리 아이나 나의 성적에 유불이 나왔어요. 가중치를 어디다 넣을까? 학교선은 어디까지 갈까? 질 거냐 말 거냐? 소신이냐 마냐? 반수냐 뭐냐? 무조건 갈 거다. 에 대한 레퍼토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짰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짜 보는 거죠. 메모하는 거죠. 나는 가군의 어느 대학. 제가 이제 군별로 나온 표 보여드릴게요. 근데 가군의 이제 가에 하나, 나에 하나, 다에 하나 각각 3개, 그러니까 각 하나씩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분은 그냥 어떤 학부모님은 하나씩 군에 3개 쓰면 되냐. 근데 아니고요. 총 3회 지원이기 때문에 과기원 제외하고 과기원은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마다 하나씩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역시나 도표 보시다시피 가에서에 대한 부분 자체의 상향을 고정했을 땐 다 상향 쓰면 아까 같이 맨 상단에 재수를 싸잖아요. 그냥 난 안 되면 다시 할래 이거잖아요. 뭐 그런 친구들은 그렇게 쓰는 거죠. 뭐 최대 자꾸 몇 점이 상향이냐 그러는데 이따 후반에 말씀드리겠지만 보통 뭐 한 10여 점 이상, 뭐 15점까지 막 지르는 분도 계세요. 사실 그게 또 일명 빵꾸를 뚫어서 뭐 3, 4년 전인가요? 연대 경영이 한 그래도 제 기억에 9점에서 10점 이상까지도 그렇죠? 점수 예상을 극복하고 합격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빵꾸와 틈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상상상 이렇게 플랜 세울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상향 소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반수고려한 친구의 두 번째 포트폴리오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소신하는 건 뭐냐면요. 적정이에요. 제 점수를 딱 타이트하게 하거나 0점 플러스 1점에서 3점 정도. 모 업체는 뭐 배터리로 표시하는데요. 그래도 어떻든 간에는 일단 배터리가 좀 많다는 얘기는 확률이 더 있지 않겠어요? 높다고 무조건 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적은 것보단 확률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가 보통 5칸, 6칸 정도까지를 소신선으로 보고 지원하는 타이트한 소신 등등을 체크해 볼 수 있겠다. 자, 플랜 양식입니다. 이건 뭐 제가 이제 현장에서 하는 양식을 그냥 제가 하나 그냥 넣어드렸어요. 군에다가 나에 다다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러면 역시나 이제 제일 역시 제가 거기다 메모한 게 반영 비율, 마감일, 그 다음에 작년 입결, 그 다음에 환산 점수, 표점이냐, 100분이냐, 등급이냐, 그 다음에 이제 선발 인원이냐, 2월이냐, 추가 합격 수, 추가 합격 인원, 거기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해당되는 건요, 강남 인강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뭐 현장에서도 이제 이거보다 조금 더 좀 디테일한 걸로 이제 드리는데요. 그럼에도 일단 요 정도의 포밈은 제가 볼 때는 학부모님이나 학생께서 자가 셀프로 정리를 하시는데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넣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강 보는 법입니다. 요강 보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연대와 고대를 일단 샘플로 제가 그냥 넣어놨거든요. 그냥 참고사항인데요. 그럼 연대, 반영 비율 나오죠? 그 다음에 뭐 절대평가 반영한다. 연대, 한국사 당연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역시 두 과목인데 표점이고 변환 점수한다. 과탐의 각상, 이건 이과 계시잖아요. 이과생. 이과니까 당연히 각 3%죠. 이 문과생이면 사탐 각 3% 됐겠죠. 그리고 저 위에 우측 하단에 상단엔 면접이. 의대는 제가 뭐 일전도 얘기했습니다만 정시에서는 올해도 일단 정시에서 면접이 한림대나 이런 데도 좀 신설되고 생겼기 때문에 정시 면접도 유념하셔야 됩니다. 동점자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반영 비율 나오죠. 문과와 이과. 문과는 국어 37%, 자연은 33%로 국수에 대한 변표 있다. 그리고 가채점은 원점수 기준이고 참고한다. 반드시 요강 체크한다. 보실 수 있겠고요. 고대요. 당연히 뭐 해당되는 비슷합니다. 이과생으로 또 마찬가지 가군 자체 배치되어 있고요. 탐구 변표되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면접이 의대는 있습니다. 서연고, 가톨릭대 이런 데 다 정시에도 면접이 있습니다. 체크고요. 고대는요. 이것도 이제 주목사항이죠. 체크포인트. 교가. 작년에 첫 선발했거든요. 현장에서 상담했을 때 말이죠. 문과 학생, 이과 학생들이 이 일반 전형보다 확실히 이 교과 자체가 내신 산출이 수시 학교장 추천식으로 계산되거든요. 정량적으로 계산됩니다. 이 서울대는 정성평가인데 그래도 이 교과는 정량평가이기 때문에 그래도 정시에서 변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고3 위주로 쓰기 때문에 N수생들이 지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쵸.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도 이런 내신 들어가는 전형들 면접이 있는 서울대, 사범대 이런 학과들은 일단 올해도 틈새는 있을 것이다. 그렇게 좀 조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선발한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 서울대 다 아시다시피 직윤하고 일반 전형 가는데요. 직윤 자체는 당연히 해당 고는 학생을 추천받고 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작년까지 졸업이 되는 거니까 대상은 되는데 역시 현역 위주로 많이 좀 추천을 받고요. 일반 전형이 아무래도 강남권 학생들이나 N수생들이 많이 서울대 대상이 되죠. 2배수를 뽑고 그 성적으로 기반으로 A, B, C 평가 받고 사정관들 2명이서 정성평가 가고요. 그리고선 A, B, C로 점수가 배정되고 5점, 3점, 0점 이렇게 배정된다. 이건 그냥 참고용인데요. 작년도 이제 쉬모 고등학교나 이런 학교들의 서울대를 이 교차 지원으로 제2외국에서 붙은 친구들도 꽤 있는데요. 거의 학생부는 C였어요, C. 그러니까 정성평가 하는데 관련도 없고 다 이과였을 거 아니에요. 그냥 제2외국어 선택해서 지원했거든요. 그 0점 맞고 그냥 수능으로 뚫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전형에 내가 몇 배, 2배수인데요. 그 안에서 압등수 안에 걸렸다 하면 이 학생부의 리스크가 있다 한들 그럼에도 수능이 일단 중요한 건 맞다. 동점자가 변수다. 동점자가 2배수를 통과했는데 내가 뭐 끝선이나 약간 점수가 애매하다면 거기서 고려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체크다. 그리고 역시나 이제 서울대도 지정 과목들 있잖아요. 이것도 참 그 작년에 만점 받은 여학생이 이 물화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의대를 못 썼죠. 정시에서 이 해당된 물리, 기계, 에너지 이과들이 물화가 해야 돼요. 한 과목은. 그러니까 올해도 아마 아까 뭐 참 아이러니하죠. 물화가 올해 쉬웠잖아요. 그럼 서울대 때문에 안 한다는데 이것도 못 쓰지 않나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좀 양날의 검이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는 그래도 선택한 분들은 그럼에도 이 해당된 과의 지원을 서울대만 놓고 봤을 때는요. 또 선택된 학생들의 경쟁이니까 참고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가나다입니다. 아까 제가 조합 얘기했죠? 가군, 나군, 다군. 주요 대학들만 거론했는데 이건 자명합니다. 눈에 띄는 거는 항상 저는 이제 상담하다 보면 이 다군 찝어주는 게 제일 숙제거든요. 연고를 하면 뭐합니까? 연고해도 의학계열은 안 되고
일반대 기준입니다. 그럼 연고대 쓰곤 넥스트는 성대밖에 없었어요, 작년엔. 그리고는 뭐 이제 중대밖에 없고 하니까 저 당연히 연고대 쓰는데 친구들이 쓰겠어요. 점수가 남는데. 그냥 다군이 항상 쓸 때마다 고심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고서성한 이중 이렇게 이쁘게 작년에는 성중만 있었거든요. 성중만. 예, 뭐 의대 따로, 그다음에 치대 하나, 한의대 하나밖에 없어요. 약대가 3개인가 4개밖에 없는데요. 의학계열은 별개예요. 근데 일반대만 놓고 보면 올해 무학과 자유전공, 예, 이런 등등이 특히 한양대 같은 경우 공통 60명도 생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럼 학생들이 있잖아요. 좀 선택폭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작년 같으면은 가나를 최대한 가는 전략을 하고 다를 그냥 낮추거나 붙어도 안 가. 이런 친구들이 제법 있었는데 이제는 아니죠. 예. 이제 가나도 쓰고 다 고대, 성대, 고대 이런 친구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예, 그렇죠. 그럼 어느 정도의 판도가 예. 뭐 객관적으로는 사실 다구는 뭐 이미 고대가 절로 갔지만 연대도 없죠. 서울대도 없죠. 그 상위권 학생들이 움직일 공간들은 의학계열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로 내려오겠지만 그럼에도 역시 가나가 분산 효과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를 여전히 오래 늘었다고 해서 막 그냥 이지하게 쓸 수는 없어요. 예, 뭐 추함이 도니까 그냥 써보자. 이런 식의 접근은 조심스럽겠습니다만 작년보단 변수다. 성대, 중대, 입시 결과 떨어진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앞에서 빠지잖아요. 예, 고려대 빠지죠. 서강대는 또 조합이 다르잖아요. 서강대 쓸 수 있는 학생들은 그냥 서강대 쓸 수밖에 없는 학생이에요. 그러면 예, 서강대에 또 빠질 공산이 있죠. 그러면 성대나 또 중대나 여기가 또 선택폭이 한양대가 빠지겠죠. 한양대 무학과로 저 공통으로 빠지겠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성대 조금 변수, 중대 하락 이렇게가 어느 정도의 좀 변수가 있을 것이다. 체크되고요. 자, 다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대 성대가 작년에 100분위가요. 공개 자료입니다. 어디가 공개 자료인데요. 92%, 94%대로 뭐랄까요? 이게 뭐 단순히 이게 환산, 100분이니까 환산 점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6% 정도나 그다음에 중대 전기가 7%였으니까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7%면 2등급 끝차잖아요. 거의 끝선이잖아요. 그러니까 환산 점수에 따라 약간의 변수가 있게 수학이 좀 유리했겠죠. 이과생들은 그랬고 경영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럼에도 올해는 한 1, 2%가 좀 더 떨어질 공산이 있다. 예, 표점은 당연히 떨어졌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분산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체크다. 다군 변수요. 메모 꼭 해주세요. 자, 근데 무학과죠. 예, 무학과. 정말 참 뭐랄까. 이것도 이제 수시에서도 변수였는데요. 올해도 뭐 서열상 그냥 정리를 해놨습니다만 전학과 자유전공에 대한 부분이 통합선발이고요. 그 다음에 광역선발이라고요. 자꾸 이게 오해하시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옆에 우측에 메모돼 있잖아요. 선택 불가된 등등에 대한 체크예요. 이게 무학과라고 하면 자꾸 다 프리초이스 대시인 줄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해당된 학과 갔을 때 저기는 못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도 보시면 일단 한 페이지 더 넘어가시면 여기 한 페이지 더 넘어가시면 여기에 일단은 그쵸. 여기 광역이에요. 광역도 마찬가지. 하나 넘어갔어요. 광역도 마찬가지. 일단은 보시면 예, 선택 가능해요. 여기는. 여기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쓰시는 분들이나 중대, 건대 보시는 분들도 예, 해당된 과. 그러면 약간 얘를 샘플로 볼까요? 동구대 바이오 시스템은 여기 일산에 있어요. 일산에 캠퍼스가. 바이오, 생명, 식품, 의생명. 인기학과죠. 인기학과죠. 예, 그러니까 바이오 시스템은 그냥 묶은 거예요. 여기로 와. 그러면 여기는 뭐 주는 그냥 동구대 기준이에요. 거의 의학계열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표 공대에서의 기계 전기 소프트급으로 인기다. 바이오 쪽에서는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죠. 건대 보세요. 딱 묶은 거 나오시죠. 공과대 자유전공 60명 다군에 했죠. 60명. 뭐랄까요. 사회환경은 그래도 환경 쪽은 약간 인기가 덜한데요. 그래도 전기, 자동차, 컴퓨터, 재료, 항공, 모빌리티 있죠. 역시 인기학과들을 묶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다군에 애매한 대 쓰지 마시고요. 그냥 저희 과로 오세요. 챙겨 드릴게요.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올해도 혹시 다군을 쓰실 때 대학이냐 과냐, 예, 그렇게 문과생들은 대학을 보는데 학과 이과생들은 자연계 학생들은 과를 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유념해 보시죠. 자, 이제 좀 막바지입니다. 힘내세요. 이제 자, 2월입니다. 2월. 자, 2월이 뭡니까? 수시에서 추가 합격 돼서 넘어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 끊고요. 끊고 수시에서 끊고 작년에 연대 하스 1등급을 못 맞췄어. 그냥 수시에서 무조건 추합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끊어. 그리고 넘어왔죠. 그러니까 작년 문과가 보시면 재작년이 80명인데 작년 120명이잖아요. 영어 1등급 때문에 그래요. 영어 1등급. 이과생이요. 거의 뭐 74명인데요. 합쳐보니까 350명대가 됐고 주요대요. 문과는 370명대가 2월입니다. 2월. 자, 2월이면 뭡니까? 정시 인원이 없던 게 늘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이 2월은 언제 됩니까? 12월 27일 수시 추합이 끝나고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그 전까지 정시 상담을 미리 하고 계신 분들, 학교나 또 뭐 학원이나 기타 선생님들, 지인들 통해 하신 분들, 일단 상담한 데이터는 2월이 없는 기준이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럼 또 이래요. 뭐 2월 많이 되면 뭐 갑자기 빵꾸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오히려 더 몰려요. 그러나 그럼에도 이왕이면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가 인원이 좀 적은 것보단 더 증원이 돼서, 그렇죠? 추가 합격을 더 노리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정시는 머리숱 싸움이거든. 그러니까 일단 2월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유념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 합격이에요. 자, 주목. 아까 제가 표 드렸죠. 2월 넣으라고 했죠. 2월. 그 다음에 추가 합격.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지원하겠다는데 점수가 모자르대요. 그냥 던진다, 상향하는데 인원도 없어요. 추가 합격도 안 되는 과야. 되겠어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나마 빠지고 그나마 변수고 그나마 꼬리가 긴 데를 써야 되겠죠. 그게 추가 합격을 감안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문과이과 뭐 6차까지 돌았고 뭐 서울대는 3차, 이게 6바퀴 돌았다는 겁니다. 6번. 거의 뭐 작년에는 막 600명 돌고 막 그랬네요. 그죠? 추론에 보면 말이죠. 올해 연대 논술과 뭐 이제 이런 얘기하면 좀 길어지는데요. 연대가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논술이 2배로 한번 돌렸죠. 재시험. 그럼 수시에서 한 번 더 돌리겠죠. 그러면은 그만큼 또 데려가는 학생이 있겠죠. 연대 논술급 학생들이 물론 아쉬운 학생도 있겠습니다만 그 역량 있는 학생들이 일단 또 합격이 되면, 수시는 붙으면 정시를 못 쓰잖아요. 그러면 또 합격이 된다고 하면, 그렇다면 일단은 정시에서도 변수가 좀 생길 수 있죠. 연대 자체에 대한 논술이 재시험과 인원이 더 증가된 건 이 정시까지도 약간 판도가 바뀐 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일단 참고해 볼 사항이고요. 의대 증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세밀하게 보잖아요. 서울대의 3차까지 바뀐 것 등을 보니까 약대, 산림, 제가 일단 합격 사례 보여드릴게요. 산림 아까 작년에 문 닫은 친구 있어요. 연대, 경영이 있고요. 예, 뭐 인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더 나가서 연대 이과입니다. 전기 100명, 114명. 와, 아름답네요. 그리고 컴퓨터 70명. 제가 이거 표 메모해서요. 서울대 산림하고 연대 이 컴퓨터 메모해 놓으세요.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일단 추가 합격에 좀 어부지리가 됐다. 올해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올해도 비슷할 것 같아요. 네, 해당된 사항이죠. 고대까지도 그렇고요. 어느 정도 과들이요. 뭐 유관으로 봐도 전기 쪽, 역시 공대 쪽이 조금 아무도. 자, 이거 제가 뭐 시간상 다 얘기할 수 없는데요. 아니, 추가 합격이 된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만큼 다른 데 더 좋은 데 갔겠죠.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정시를 지원하시면, 던진다고 그러시면 자꾸 낮은 과 쓰시잖아요. 낮은 과들이 어디 갑니까? 갈 데가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 역발상으로 가셔야 돼요. 수시는 그냥 발상대로 가세요. 정시는 역발상이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머니 소장님 이미 뭐 이렇게 이게 완전 광탈인데 이거 뭐 빨간색 적색으로 막 2칸 뜨는데 되겠습니까? 물론 빡세죠. 그러나 오히려 5칸이 더 빡센 거예요.
이렇게 체크해 보는 것도 정시에 대한 플랜이다. 서강대 6차까지 갔네요. 역시 경영, 그 다음에 컴퓨터, 화공생명. 제가 지금 불러드린 과들 계속 지금 리멤버 하시죠? 인기학과죠. 모든 입시업체나 배치표라고 말하는 선에서 높은 과들이죠. 느낌 딱 오시죠? 이 정도 되는 학생들이 다른 데 추합이 됐으니까 빠졌겠죠. 이렇게. 한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역시 데이터 사이언스 대표 과들, 신소재, 이런 미래, 그 다음에 문과에서는 파이낸스 경영, 이런 과들이 좀 더 추합이 많았습니다. 입결입니다. 입시 결과는 어디에서 보죠? 어디가 체크할 수 있어요? 점수 때는요, 역시나 이제는 이게 입결이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수능 난도가 뭐 적당했네 하겠습니다만, 전 개인적으로 그래도 수능이 좀 적정 난도는 있어야 된다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점이 한 140초까지는 그래도 유지해야 되는 수능을 좀 저는 고수하는데요. 그럼에도 어떻든 작년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한 입결선은 참고하셔야죠. 올해는 어쨌든 이게 수능이 조금 유해졌으니까 이 선보다는 오르지 않겠어요. 그러나 환산 점수는 고려해 보셔야죠. 네, 환산 점수는 고려해 보시고 100분위는 단순 100분위 차원으로 참고해 보시는데 서울대만 해도 역시 사범대 쪽, 그렇죠? 연대 쪽에 생물 쪽이나 시스템 생물, 그렇죠? 해당된 과, 의류 쪽, 문과에서 아동 쪽이 단순 100분위는 조금 더 낮았다. 고대요, 역시 가정교육이나 그 다음에 어학 쪽, 중국어, 불어 쪽, 이런 쪽 해당제 과, 일반 전형은 역시 가정교육이나 차세대 통신, 눈치 싸움 치열했죠. 차세대 통신이 낮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결국 실입결은 작년 팩트 자료입니다. 어디가 팩트 자료예요? 70% 추가 합격 컷이에요. 등등 있었고요. 서강이요. 제가 시간상 그냥 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 만약에 해당된 주요대 외에 중위권, 하위권도 다 어디가에 다 있어요. 예, 인서울, 뭐 지방 국공립, 지방 캠퍼스, 지방 의학계열 다 있기 때문에 거기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균관대, 그다음에 한양대, 뭐 의류 쪽이나 그다음에 문과에서 그렇죠? 중국어 쪽, 어학 쪽이 아무래도 좀 사실은 좀 교차 지원, 이게 교차 지원 이과생들도 있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들써요. 이과생들 제가 쓰라고 그래서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어학 쪽이 올해도 문과는 좀 낮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느 대학이든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저 간호 쪽, 저 문과생분들 잠깐 주목해 보세요. 문과분들은 이제 어차피 올해도 여전히 이제 뭐 교대, 사범대 애들이 좀 많이 줄고 하니까 학생들이 좀 뭐랄까 덜 감안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거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보시면 문과 인문에도 이 보건 쪽이 있어요. 간호 쪽, 뭐 경희대, 한의. 근데 경희대, 한의야 뭐 낮을 수가 없죠. 그러나 저렇게 중대 간호 여전히 문과생이 싫어하거든. 저도 여학생인데 싫어하더라고요. 그거는 빼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객관적으로 이런 과들이 좀 틈새인 건 맞습니다. 아무래도 좀 기피하죠. 거기 가서 뭐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건대까지도 일단 어학 쪽, 그렇죠. 이과 쪽에서는 산림 쪽, 이쪽이 해당된 입결이 좀 낮았다. 모의 지원에서요. 뭐 제가 여기다 이제 이건 뭐 공개 방송이라서 제가 이제 이것들을 다 여기다 넣을 수는 없고요. 일단 그냥 5차 나온 점수와 그렇죠. 이 모업체 거에 대한 점수대하고 실제 나온 점수하고요. 약간 좀 점수 비교를 했어요. 물론 최초 컷과 추합권이니까 당연히 오차가 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일단 뭐 컴퓨터 과학 쪽이나 디스플레이 융합 이런 데는 해당된 과들은 여전히 점수 온도 차이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차이가 나는데요. 자, 주목해 보십시오. 자, 이 해당되는 학생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론된 학교 딱 있죠. 학과. 연컴, 서산, 연대 컴퓨터, 서울대 산림. 느낌 딱 오시죠? 아까 제가 딱 말씀드렸던 학과들이죠. 그런데 역시 실제 이 학생 표점 404점이었는데 작년에요. 그랬는데 연대 컴퓨터 추합, 서울대 산림 추합 모두 다 문 닫고 그러니까 사실 드라마 쓴 학생이죠. 다구는 그냥 의대 하나 던진 거죠. 말도 안 되게 저렇게 15점이나 모자라니까 당연히 택도 없죠. 안 되는데요. 근데 어떻든 간에는 기본적으로는 일단 5차 점수를 보니까
서울대 자체에서는 일단 그래도 수학을 이 학생이 142.99%에서 1%니까 선전했으니까 서울대식이 좋았겠죠. 연대 컴퓨터도 이 모업체는 뭐 마이너스 7점까지 받네요. 그죠? 그럼 이게 여유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실제는 그냥 일단 추합이 된 건데. 그럼에도 추합은 됐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분은 뭘까? 제가 서두에 말했죠. 결국 추가 학생 수 72명이 재작년 23대가 47명, 작년이 72명이었어요. 거의 뭐 그죠? 2배 남짓 됐네요. 그러니까 어떻든 이렇게 그것이 여러 가지 또 있었는데요. 이거 뭐 다 얘기하긴 뭐냐면 이때 발표할 때가 의대 증원을 그때 제 기억에 2월 달쯤 초에 발표를 했어요. 원서를 한참 이제 발표하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의대 증원을 오픈한 거예요. 학생들이 그쵸? 예. 그래도 영컴이라면 연대 컴퓨터과학이면 그래도 위잖아요. 여기서 한 2개 문항 더 맞으면 의대 쓴단 말이에요. 등록 안 하겠죠. 예, 이게 또 추합에 또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도 체크다. 저는 글쎄 뚜껑을 열어봐야겠습니다. 올해 의대 증원이 뭐 지금 정부가 좀 너무 지금 뭐 거기 시국이 좀 시끄러워서 그렇습니다만 이 의대 증원 자체가 내년까지 유지될 것이는 것도 숙제인데요. 근데 어떻든 간에 그럼에도 이 기대치는 있어서 올해 수능에 좀 좋든 아니든 좀 기대치를 갖고 다시 한번 쓰겠다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일단 합격해도 안 간다 이런 분들이 고려될 수 있다 또 체크됩니다. 자 그냥 참고상의 시간상 그냥 자 올해 그냥 미리 샘플 넣습니다. 그냥 한번 그냥 비교해 보십사. 그래서 일단 넣었는데 문과생이네요. 확통 99% 뜨고 탐구는 실제 학생 거라서 더 오픈할 수 없어서 그냥 일단 익명으로 그냥 탐구는 넣었습니다. 그리고 업체는 지금 제가 그냥 이미 저도 뭐 다운 데이터도 있고 다 데이터가 있는데요. 일단 그래도 몇 개 돌려봤어요. 아직 이제 맞지가 않죠. 절대로. 그럼에도 일단 샘플 라인 보자는 겁니다. 402점 받은 표준점수 학생인데요. 지금 아까 제가 넘기면서 봤잖아요. 업체들이 서영고 정도의 점수대는 390에서 400까지는 별로 안 봤거든요. 390 후반 이렇게 봤는데 402점인 학생인데 그죠? 지금 업체 환산 점수를 돌렸더니 거의 무슨 10점까지 마이너스 보는 분도 계시네요. 그죠? 예. 그리고 서울대는 일단 그래서 쏘쏘. 그리고 다군의 고대는 어느 업체들은 거의 다 들어왔는데 B 업체만 말도 안 되게 15점 마이너스. 이게 거의 뭐 최초 선인 건 알겠는데 아직까지 그쵸 모의 지원이나 등등이 좀 컬렉트한 게 아닌 거죠.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다군이 신설이지만 그래도 일단 이게 모의 지원이 아직 덜 있어서 그래요. 이제 수시가 거의 발표 나야 아마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아마 들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차가 있고요. 이과생 볼까요? 이 학생 재밌네요. 이 학생은 문과생이 이과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미적을 했는데 사탐했어요. 독특하죠. 미적은 올해 좀 인근이 있어요. 강남권에서도 미적한 문과생. 미적한 문과생. 가군 재밌네요. 이과를 써보겠답니다. 미적을 했으니까 나는 그래도 표점 나왔으니까 그래도 써볼래 하고 사탐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과 썼을 땐 3%씩 까인다 그랬죠. 가산점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이 학생 보세요. 과탐을 만약에 2개 하면 713이 되는데 지금은 706이에요. 706. 그러니까 역시 어느 업체는 연대 시스템이 지금 제일 꼭대기 과거든요. 예, 제일 높은 과예요. 문과 일반과에서는. 근데 거의 다 들어왔는데 B업체만. B업체는 지금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B업체 건 쓰지 마셔야 되나? 우스갯소리고요. 근데 일단 B업체만 되게 러프하죠. 러프. 타이트하다. 예, 타이트하다. 보고 있어요. 거의 연대도 마이너스 7점, 서울대 경영 마이너스 2점, 고대 학부가 마이너스 13점. 러프하게 보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들어왔어요. 나머지는 400대면 다 들어온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과생 또 참고가 390점대 학생입니다. 뭐 약간의 10위권 하나, 15위권도 하나 넣었어요. 393점 학생입니다. 연대 첨단 컴퓨팅해서 지금 환산으로는 697점 나오는데요. 마이너스 3점. B업체만 여전히 완전 아름답네요. 마이너스 3점, 마이너스 5점. 제가 볼 때 이 학생은 약간 그래서 소신 지원하거나 했을 때 충합 고려한다면 이렇게 쓸 전략은 되죠. 서울대 식물생산을 일단 가안을 넣었고요. 그랬을 때 마이너스 4점에서 마이너스 3점 고려 대상이고요. 이 학생은
그냥 나는 뭐 낮춰서 4번대도 가겠다 했기 때문에 4번대 썼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면접이 좀 그래도 그렇게 터프하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는 혹시 서울대만 가고자 하는 전략이라면 4번대 쓰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사항이고요. 자, 서성중입니다. 서성중 학생. 미적했고요. 과탐 하나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아쉬운 친구네요. 이건 뭐 이 4등급 있지 않습니까? 100분위가 60까지 사거든요. 이건 5 같은 사예요. 5 같은 사. 완전히 정말 망했어요. 나머지는 이쁘죠. 이 학생은 마음속에는 어떨까요? 저 과탐 한 과목이 증오하겠죠. 너만 아니면 이렇게 됐겠죠. 일단은 올해 간대요. 저한테는 그래도 갈 때를 넣어달래요. 반수하겠다고. 그래서 했는데요. 그랬더니 문과로 넣어도 좀 너무 그렇죠. 자기는 일단 서성중까지만 보겠다고 해서 넣긴 넣었는데 다 마이너스예요. 다 지금. 이러기 때문에 일단 이 친구는 좀 불안불안하다. 그래서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역시 탐구 한 과목에 대한 리스크가 역시 이런 변수가 있다. 그리고 다군에 성균관대가 탐구 한 과목 들어간다 했잖아요. 근데도 저렇게 오차가 나니까 극복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한 3이나 이 끝자락 정도의 100분위가 나와야 성대를 끊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학생입니다. 이경건 학생 라인이네요. 보니까 100분위는 아까 그 학생보다 더 좋네요. 오히려. 왜냐하면 탐구가 이 학생은 또 과탐 하나가 그죠? 64%고 그리고 미적까지 됐고 엄매까지 됐는데 점수대가 역시 이대 경희 건대까지 걸었는데요. 뭐 좀 소신이죠. 여유가 없어요. 객관적인 하향이라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도 일단은 제가 볼 때 2대까지는 저는 그래도 경쟁력이 있다 봅니다. 경쟁력이 있다 보고요. 경희대 국제도 일단은 뭐 점수 오차가 이게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모집,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집 인원 보세요. 7명이죠. 작년 추합이 6명이죠. 느낌 안 오세요? 일단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쵸? 아니, 거의 한 뭐 10대 명, 15, 6명, 16등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3점이라 하지만 저는 불안하다. 이렇게 일단 예상이 되는 거죠. 건대 공과대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해당된 과 인기학과죠. 60명.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적어도 3바퀴 돈단 말이에요. 추가 합격이. 그러면 저게 마이너스 7점이라도 제가 볼 때는 끝선이든 뭐든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참고할 수 있는데 나하고는 조심스럽다. 그 다음에 2대는 여대 특성상 일단 그렇고 4번대 좀 비선호하거든요. 이 친구는 과탐이니까 교차 지원이잖아요. 그래서 2대는 좀 그래도 좀 해볼 만하고 경희대 조심, 건대 추합 노리고 하는 플랜 세우면 좋겠다.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일단 이제 요거 하나 캡처해 놓으시죠. 최상위권,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체크인데요. 최상위권 동점자 조심하세요. 동점자. 되게 지금 제가 뭐 시간상 넘어갔는데요. 동점자도 수시도 마찬가지인데 정시도요. 동점자끼리 수학 점수 좋은데 국어 점수 좋은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올해 어쨌든 수능이 무난하지 않습니까? 따닥따닥 몰려 있겠죠. 그러니까 동점자에 대한 것들 체크. 그다음에 교과 산출, 면접 같은 거 변수 조심해라. 상위권이에요. 11위권까지 갔을 땐 교차 지원. 올해도 제가 왜 샘플로 아까 그런 친구들 보여줬을까요? 뻔한 애들은 별로 재미없잖아요. 역시 올해도 과탐 한 과목, 사탐 한 과목, 그 다음에 미적한 이과생 사탐을 했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 교차 지원은 올해도 불가피하게 쓰는 친구들 있지 않을까. 원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이과로는 갈 데가 없어. 문과로 쓰니까 미적했으니까 나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올해 문과생들 혹시 조심하세요. 이과생들이 조금은 자기의 좀 경쟁을 높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아까 서두 얘기했죠. 연대, 경희대, 외대 이런 데가 영어 리스크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꼭 환산 점수 조심하세요. 중위권이에요. 복수 선발. 이게 뭐냐면요. 보통 밑으로 내려가도 뭐 건대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성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나다 다 뽑죠. 가나다. 뭐 광운대, 뭐 이런 학교들, 숭실대, 뭐 명지대 이런 학교들이 내려갈수록 막 군을 다 뽑아요. 가나다. 이것도 제가 그냥 조언 드리는데요. 만약에 내가 여기까지 가고 싶다라면 있잖아요. 같은 데 2개 쓰세요. 같은 데 2개 쓰세요. 무슨 말입니까? 자꾸
이게 좀 표현이 좀 뭐하지만 이렇게 굳이 세 장을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쓰시려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예. 건건건, 동동동 이런 쓰는 분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비단 상위권만이 아니고요. 중하위권 분들도 있잖아요. 난 여기를 그래도 갈고 싶어 그러면 아무래도 군 따라 변수가 많기 때문에 군 따라. 그래서 아무래도 들 빠진다는 말은 뭐하지만 추합은 다군이 제일 많은데요. 다군은 몰려 있어요. 따닥따닥. 근데 주요 인기 대학들이 가나에 몰려 있기 때문에 연고대 가에 있죠. 서울대 가 나군에 있잖아요. 쭉쭉쭉 내려갈 거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로케이션 될 거 아니에요. 돌아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니 상향 지원하시면 가나에서 쓰는 게 맞아요. 다에다 지르지 마세요. 가나에다가 상상하, 상소신하 이해하셨죠? 이런 식의 좀 업다운. 그것도 아니다면 그냥 같은 대학 쓰란 말이에요. M대학을 같이 쓰는 전략도 나쁘진 않습니다. 대신 2월이나 추합 좀 보류해 주시고요. 하위권은 참 이게 참 제가 최근 3년 트렌드를 보니까요. 학생들은 멀면 안 가요. 안 가요. 일단 그 와중에 자기가 갈 능력이 안 돼도 안 가요. 일단 통합권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뭐 다 윗대학만 하니까 오늘 물론 어쨌든 시간상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도 밑에 분들 참고하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방 캠퍼스. 일단 거리. 지금 국공립대도 위기 아닙니까? 안 가요. 안 가요. 그래서 충청권, 전라권, 강원권에 있는 지방 거점 학교 있지 않습니까? 지고국. 은근히 틈새가 있습니다.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서 거리, 통학, 한 번에 오늘 갔다 못 오는 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학교들은 올해도 제가 볼 땐 좀 틈새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위권 학생들 점수 오차가 작년에 제가 한 30점까지 뚫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말이 안 맞는 게 이 예상 배치표라고 그러잖아요. 밑에는 안 맞아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그 관계자분들도 얘기하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대로 원서도 안 쓰고요. 윗대학이 제일 많죠. 당연히 의대, 당연히 서영고. 가장 투명하죠. 뛰어봤자 손바닥이니까. 그 친구들이 내릴 때도 없고요. 올릴 때도 없죠. 그냥 일단은 의학계열 서영고 로직이에요. 근데 밑에 대학은요. 조합이 많잖아요. 붙어도 안 가죠. 그죠? 그러니까 예상 바뀌죠. 그러니 뭐 40점, 50점 막 모자라다고 막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 점을 좀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 자, 이제 총평하고 끝내겠습니다. 실채점하고 차이. 제가 이 얘기를 왜 자꾸 넣냐면, 저도 이제 가채점도 몇십 장을 받았고, 실채점도 지금 벌써 제가 수십 장 받아놨거든요. 올해 유독 이게 이렇다니까요. 이게 난이도가 무난하거나 이런 경우는요, 안 맞아요. 이게 표점이 안 맞아요. 특히 내려가면 더 안 맞아요. 탐구 더 안 맞고요. 그래서 특히 탐구가 3점 이상 낮아졌거나, 수학도 가채점이 1등급 끝에 있었는데 2등급 중간되고 장난 아니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자꾸 너무 가채점하고 안 맞다고 막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해하세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난이도가 높으면 그게 리스크가 덜한데 무난하잖아요. 그러면 더 커요. 몰려 있잖아요. 표준 점수는 자기가 맞은 문항 따라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죠. 자기의 고득점 과목이 뭐냐, 취약 과목은 뭐냐. 유불리 따져보라고 했잖아요. 반영 과목. 그 다음에 표점 계산하고 탐구 과목 체크하고 그 다음에 합산, 내신이 들어가느냐, 면접이 있느냐 이런 거 체크하셔야죠. 수능이 안 되면 어쩔 겁니까? 다시 할 수 있는 거 외에는 정말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무조건 던지는 거하고 능사가 아니잖아요. 결국 면접이 있냐, 그 다음에 학생부가 들어가느냐, 그죠? 이런 것들이 실기가 있느냐, 일명 스포츠과학 있잖아요. 한양대 스포츠과학이나 이런 데 실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등등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아무래도 다른 거예요. 아무래도 합격선이 다르죠. 그리고 가나다 3개씩. 리포트 작성법은요. 3개씩. 이게 3개씩 왜 하는 거냐면 제가 이제 20년째 계속 하는데요. 가군의 상중하, 나군의 상중하, 다군의 상중하. 로케이션 나오죠. 포트폴리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상상상. 아니 그냥 막 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상상, 상중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9개 조합 중에서 배열을 하란 말이에요. 퍼즐 맞추기죠. 퍼즐 맞추기. 이해하셨죠? 메모해 놓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2월이요. 항상 유념하라고 했죠. 인원이 내가 그래도 질른다는 데가 추합이 있냐, 2월이 있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좋겠다.
올해 또 역시 문과는 학교선이다. 기승전 학교예요. 인서울, 수도권, 그다음에 10위권, 6위권, 서영고, 소장님 무조건 학교예요. 이게 문과고요. 이과는 그래도 학교도 있지만 전기요, 수학이요, 수학교육이요, 그다음에 생명이요. 이렇게 학과로만 또 하는, 또 그다음에 인공지능, 반도체, 이렇게 무학과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 학과에 따라서, 그래서 문과는 역시 학교, 이과는 과 따라 좀 감안하는 것도 있겠다. 체크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은 역시 그럼에도 이 말이 그런데 여전히 좀 진로거나 상향 지원을 고려한다면 역시 그럼에도 선발 인원이 무조건 많은 데가 뚫린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거는 좀 예전의 접근이고요. 낮은 인원, 아까도 제가 거론했잖아요. 가정교육이나 그다음에 무슨 간호나 이런 과들이 인원이 막 폭발적인 건 아닙니다. 예. 그다음에 어학 쪽이나 이런 쪽도 인원이 많은 건 아닌데요. 그래도 인원이 좀 있으면서 추합도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역발상 얘기했죠. 빠질 수가 있는 과를 노려라. 왜냐면 이게 따닥따닥 주저앉아서 10명 몰려 있으면 절대 안 빠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상향 지원이나, 이건 비단 상위권만이 아니에요. 중위권, 하위권도 마찬가지인데 빠질 수 있는 과를 던져라. 점수 차이가 몇 점이 나도, 배터리가 몇 개 차이 나도 그렇게 전략적으로 해라.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변수가 될 것이다. 그렇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또 인사드렸습니다. 차후에 또 궁금사항이나 등등은 강남인강 게시판이나 이렇게 좀 올려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오면은 제가 답변으로 해서 남겨드릴 거고요. 일단은 너무 잘 본 분들도 방심하지 마시고요. 아쉬운 분들도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정시는 제가 20년째 해보지만 정답이 없어요. 정말로 어느 정도 수시보다는 그래도 덜 정성이라 약간 그래도 선은 있죠. 그러나 예측 불허가 있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무난한 수능 때는 오히려 널뛰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 잘 봤다는데 난 왜 이래 이러지 마시고요. 일단 좀 객관적인 전략을 좀 세우시면 반드시 이렇게 무난한 수능 때는 틈새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좀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 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교육 오재성 소장이었습니다.